기술주가 다시 힘을 발휘하면서 나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시장은 FOMC 회의록 내용을 소화하면서 향후 금리 방향을 가늠해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지난 1월 회의에서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나스닥은 한때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엔비디아는 1.5% 그리고 아마존은 1.7%, 마이크론은 무려 5.29%나 상승해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도모했고, 이날 이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배경은 또다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엔비디아를 보시면 메타와 수십억 달러 반도체 공급 계약이 체결돼 실제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메타의 블랙에 수백만 개와 차세대 AI 전용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이 베라루빈을 대량 공급하는 계약으로, 이 계약으로 엔비디아는 메타와 기존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AMD와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차세대 칩 개발 경쟁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저크버그도 지난달 1월 실적 발표 당시 올해 AI 인프라 투자를 최대 1,35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가 있어 이러한 금액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가 메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단순한 칩 판매 확대를 넘어 향후 AI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더욱이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은 초거대 AI 인프라 경쟁이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 인프라 구축 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이로 인해 특히 메타는 오픈소스 LLM 전략을 기반으로 사용자 생태계를 확대하고 광고와 개인 AI 비서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GPU 확보는 단순 연구용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할 상용 AI 인프라 구축 목적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기에, 결국 이 대형 계약은 AI 컴퓨팅 수요가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구조적 수요라는 점을 시장에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반도체 업계 전반에는 GPU뿐만 아니라 HBM 그리고 메모리 패키징 그리고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까지 동반 성장하는 AI 밸류체인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AI 방향성을 모델 성능 경쟁에서도 에이전트형 AI와 개인화 AI 서비스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그야말로 연산량이 폭증하는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반도체,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1.6% 올라 단번에 187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190달러까지도 올라가면서 점차 좀 상승세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다음 주 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만약에 엔비디아가 또 앞으로 지금 GPU 수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굉장히 높고 이러한 방향성이 올해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AI 관련 주식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에 이날 5% 이상 상승한 마이크론 역시 지금 바닥을 치고 점점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지금 지난 4분기 데이비드 테퍼가 이끄는 헤지펀드에서 마이크론의 비중을 대폭 늘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테퍼는 역사적으로 경기 민감 사업에서 업황 저점 또는 초익 구간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만들어 온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지셔닝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확신이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난 17일 SEC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팔로자는 2025년 4분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보유액을 4억 2,810만 달러를 확대해,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대비 200%에 가깝게 증가한 수치로 결국 아팔로자 투자 4대 종목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ETF까지 1억 8,23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새롭게 매입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메모리 사업은 AI 투자 확대에 따라 HBM 그리고 DDR5 고용량 낸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업체들이 과거 사이클 붕괴 경험 이후 캐펙스를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결국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증가 속도가 제한되는 전형적인 가격 상승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동반 급등하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의 지금 포워드 PER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자금의 흐름은 포워드 PER이 높은 기업 그리고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에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잘 벌고 포워드 PER이 낮은 기업에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러한 기업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샌디스크가 주요 기업으로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향후 1, 2년 동안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도 이러한 국면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경우가 있었기에 앞으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주목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22 이동 평균선을 찍고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마이크론은 산업 사이클 위치상 침체 종료 이후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구간은 전통적으로 메모리 기업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헤지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 자체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향후 방향성 역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상승 확률이 우세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샌디스크 역시 최근 강력한 상승을 보여 주가는 올해만 한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렇지만 이날은 웨스턴 디지털이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장중 한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날은 1% 이상 상승으로 마감해 여전히 주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며, 비록 웨스턴 디지털은 샌디스크 주식 약 580만 주를 545달러에 매각한다고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이번 물량 출회가 샌디스크의 사업 펀더멘탈 훼손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며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샌디스크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올해 그리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이러한 눌림목에서 우리는 또 좋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에 지금 이 상한 자체가 작년 한 11월, 12월 달에 눌림목 상황이랑 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러한 기간 이러한 좋은 주식을 모아간다면 앞으로 또 큰 상승세를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이유는 지금 샌디스크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와 이 성장세가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그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 전날처럼 5% 이상 하락을 했을 때 또 한 주 그리고 두 주씩 또 분할로 매수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시면 FOMC 회의록에서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좀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에 의사록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신중하고 다소 매파적인 기조를 분명히 보여줬다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낮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하고 있고, 둔화 속도 또한 기대보다 느리다는 점이 있기에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정책 완화 이전에 더 많은 경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날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장마판한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와 고용 시장 역시 급격한 둔화 신호가 없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러한 맥락은 결국 통화 정책을 서둘러 완화해야 할 긴급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물가 둔화가 확인이 돼야 점진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할 수가 있죠. 이에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현재 긴축적 정책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일정 부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기에 결국 증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크게 자극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